헷갈려서 그렇지. 나머지 좀 할만했니? 그래? 괜찮았니? 괜찮았어? 괜찮았어? 자, 그러면 오늘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 뭐 이렇게 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줄로 세운다 해서 이게 뭐 어떤 공식을 말하고 있긴 한데 이 개념 한 번 더 보기 보면 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사람이 있어. A, B, C, D 네 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네 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자리가 몇 개 있는 거냐면 네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네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맨 앞에 앉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될 거고 한 명 가고 나면 이제 몇 명 남았지? 세 명 남았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두 번째 자리에 앉히고 동시에 이제 남은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 자리에 앉히고 동시에 이제 남은 한 명을 마지막 자리에 앉히면 되니까 결국 한 명을 한 줄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면 요같이 n 곱하기 n-1, n-2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두 명만 뽑아라, 세 명만 뽑아라, 아니면 n명을 한 줄로 세워라. 한 줄로 세우라고 하면 n명을 싹 다 나열한 4명 중에서 4명을 싹 다 일로 나열하는 4, 3, 2, 1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 4명 중에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아까 계산하다가 4 곱하기 3에서 멈췄으면 됐을 거야. 만약 4명 중에 3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라고 얘기하고 말았을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부분들 있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개념 적용하기 같이 4명을 앉히는데 만약 B라는 녀석이 맨 앞에 와야 하는 경우는 밑줄 그렇지. 맨 앞에 왜 이러지? 좀 무섭네요. 뭐가 막 필기가 적혀 있고요. 빔이 안 나오고요. 쫄리네요. 제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와라. 자, 그럼 만약 내 B가 맨 앞에 서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B를 놔두면 되니까 이제 B는 못 써. 이제 사람은 몇 명 남았다? 3명 남았다. 3명 중에 한 명을 나열하자 3가지. 이제 2명 남네. 2명 중에 1명. 1명 남았네. 1명 중에 1명. 자, 이 나열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얼마? 6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어때?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얘 같은 경우에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다양하게 응용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1번 A, B, C, D 이 5명을 한 줄로 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5명 중 1명 나열해 4명 남았군요. 4명 중에도 1명 나열해 3명 남았군요. 3명 중에 1명 나열해 2명 남았어요. 2명 중에 1명 가고요. 이제 1명 남았어요. 자, 120까지 끝나게 되겠죠. 자, 근데 5명 중에 3명만 나열해라. 3명만 뽑아 한 줄로 세워라. 아, 그러면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멈췄을 거죠. 정답은 60일 거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2-1번 스터디라는 5개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하려고 할 때 5개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한 경우를 구하시오. 5개의 문자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아까 5명을 나열하는 경우와 계산 과정이 똑같을 거고 그 결과 역시도 똑같이 120으로 나오게 되겠지. 자, 근데 양가를 2번 T가 가운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T가 가운데 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T를 가운데 보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T는 가운데 섰어요. 자, 이제 몇 개 남았죠? 알파벳은? 4개 남았죠. 그렇지.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열해. 이제 3개 남았죠? 3개 중에 하나 나열해. 이제 2개 남았죠? 나열해. 1개 남았죠? 나열해.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결국 정답은 얼마가 될 거다? 24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이한 조건을 줬다라고 해도 그게 뭘 되는지 이렇게 약간 형상화라고 하지. 알겠지? 형상을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 만약에 한 줄을 세울 때 이웃하는 경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 개념 적용하기 A와 B가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를요 요렇게 한 조라고 생각하면 돼. 한 덩어리로 보면 돼. A와 B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거든. 손잡고 있다 혹은 붙어있다, 알겠지? 자석이면 붙어있다, 사람이면 손잡고 있다,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 그럼 사람은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4명이 아니고 3명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그래서 6가지일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 A와 B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 줄 쓴 게 예를 들면 영화관을 간다거나 강당을 간다라면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라 2, 1, 3, 4야. 됐어요? 자, 순서대로 들어간 걸로 해볼까? A가 먼저 들어가면 A가 1번이고 B가 2번이야. 근데 B가 먼저 들어가면 B가 1번이고 A가 2번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A와 B 이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2 곱하기 1을 꼭 생각해 줘야 한다라는 거지. 자, 됐니? 즉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만약에 펜사라고 해봐. 펜사 갔는데 자, 2번한테 경품을 준다고 했어. 친필 사인. 선생님이 친필 사인 줄까요? 싫어하네요. 자, 그러면 2번한테 준대. 그럼 A가 받냐 B가 받냐 안만 친구라고 해도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줄 세우는 거에서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도 당연히 생각해 줘야 한다. 자, 그래서 아까 3명 나열한 6가지에 2명 A와 B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를 곱한 정답은 12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A와 B, 자 3-1번 A와 B, C, D, E 5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와 B가 일렬로 이웃한다라면 A, B를 묶어주세요. 이제 몇 명 있다 생각하자.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생각하되 자, A와 B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마저 생각하자. 자, 따라서 정답은 24한테 2를 곱한 48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자, 다시 4-1번 다시 한번 볼게요.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C, D를 이웃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C, D라고 했죠. A, C, D를 이웃한다라고 하고요. B가 1명 있었어요. 그럼 사람을 2명을 나열하는 경우와 같으니까 2 곱하기 1 그리고 묶음하에 자리 바꾸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해서 정답은 얼마가 나오게 될 거다? 12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특이하다, 응용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5-1번 한번 볼게요. 자리를 만드는 경우에서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자연수 만드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도 특이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 카드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0입니다. 내가 뽑아야 하는 카드가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0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포함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만약 0이 없다라고 하면 방금까지 계산했던 방법 그대로 씁니다. 2장을 뽑으라면 n 곱하기 n-1 즉 볼까? 즉 묘기 1, 2, 3, 4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4장 중에서 2자리 자연수 만들겠다. 10의 자리에 하나 뽑고 3개 남았네. 3개 중에 하나 뽑아 1의 자리에 갈 거야. 12가지.
이런 식으로. 자, 만약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어때, 괜찮아? 자, 만약에 세 장을 뽑으라면 n 곱하기 n-2 곱하기 n-2가 될 거고요. 만약 n장을 뽑으라면 싹 다 나열하는 거니까 바로 1까지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0을 포함할 때의 자연수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도 오히려 0이 없는 것보다 0이 있는 게 나오니까 잘 체크해 놔야 하는데, 자, 여기 0이 있는 경우에는 n-1 곱하기 n-1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n-1 곱하기 n-1 한 번 더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 n-1 곱하기 n-1. 자, 어떤 경우입니까? 자, 바로 얘입니다. 6-1번에 양가로 1번이요. 0, 1, 2, 3이라 했습니다. 역시 4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자, 10의 자리에는요. 0을 제외한 1, 2, 3 중에서 하나가 와야 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의 자리에 올려서 골라야 하는데, 자, 0이 아닌 숫자 중에서 하나 썼지. 그리고 이제 저는요 1의 자리에 0을 더 써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가지로 해서 정답이 얼마가 될 거다? 9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나요? 아, 얘가 처음에 10의 자리에 0을 쓰지 못해. 그래서 3가지. 그런데 1의 자리에는 이제 0을 써도 돼. 그래서 어떻게? 3가지가 된다라는 거. 특이하지? 잘 조심해야 한다. 자, 요 경우만 조심하자. 그래서 만약에 n개 중에서 3자리 뽑을 때도 자, 여기 체크할 부분 n-1 다음에 또 n-1이라고 있더라. 자, n개 중에서 n장을 뽑아 n자리 자연수 만들 때도 n-를 다음에 다시 n-1 한 번 더 나오더라. 됐니? 아, 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 5-1번 얘가 만약 이제 뭐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죠. 2번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좀 해주고 할까? 5-1번 다시 5-1번 갈게요. 1, 2, 3, 4 4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자리 자연수 중 자, 체크해 놓자. 어떤 카드 물어봤다?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짝수라는 것은 자, 체크 잘 해놓자. 짝수는 뭐의 자리가 1의 자리가 자, 1의 자리의 숫자가 0이거나 2의 배수 2, 4, 6, 8일 때 우리는 짝수라고 부릅니다. 즉 1의 자리가 2인 경우 4인 경우 1, 2, 3, 4이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1의 자리가 2였다 하면 먼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서 1의 자리에 2라는 숫자를 썼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는 이제 못 쓰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될 거다? 3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만약 1의 자리에 4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얘는 못 쓰죠.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가 돼서 3 더하기 3 6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만약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있는 6-1번에서 똑같이 2자리 짝수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서 1의 자리가 0이 올 때 그리고 2가 올 때로 나눠지게 되는데, 0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1의 자리에 만약 0이 아닌 2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10의 자리에 0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10의 자리에 쓸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될 거다? 그렇지. 0은 쓸 수 없어서 2가지로. 따라서 1의 자리가 0이거나 또는 1의 자리가 2인 경우이기 때문에 3과 2를 더한 5가 정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0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대표값 구하기. 자, 여기 좀 잘 봐주셔야 할 겁니다. 대표값을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값을 뽑는 이 경우의 수는 좀 기억을 잘 해줘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자리를 바꿀 수 있냐, 같은 대표냐, 즉 자격이 같냐 다르냐가 제일 중요해. 자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왜? 처음에 뽑힌 사람이 반장이고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부반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첫 번째 뽑히고 N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하는 그냥 방금 지금까지 했던 그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인 것 뿐이야. 문제 가지고 한번 볼게. 자, 만약에 자격이 A, B, C, D 4명이 있다 해보자. 그 중에 2명을 뽑는다 얘기를 했을 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다면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회장을 시키고요. 이제 3명 남았네요.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부회장 시켜서 총 12가지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마치 한 줄로 세우는 것과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 뭐가 있다?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자격이 같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조건이 똑같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A, B, C, D 4명 중에서 아까 그 12가지를 한번 나열해 볼게. 알겠지? 이 12가지를 나열하게 되면 A가 나오고 B, A, C 그리고 A, D 그 다음에 B, C, B, D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그것도 있다. A, B, A, C, A, D 그 다음에 B, A, B, C, B, D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C, B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얘가 D, A, D, B 그 다음에 D, C 이렇게 12가지가 나오게 될 건데 중요한 건 뽑히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즉 A 뽑히고 B 뽑히나 B 뽑히고 A 뽑히나 어차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다시 A 뽑히고 C나 C 뽑히고 A나 어차피 같게 없고요. A 뽑히고 D나 D 뽑히고 A나 같게 없고요. B 뽑히고 C나 C 뽑고 B 뽑나 어차피 상관이 없지. 순서가 상관이 없다 했잖아. 어차피 B, C 같이 해야 하는 거 똑같으니까. B 뽑히고 D나 D 뽑히고 B나 같을 거고요. C 뽑히고 D나 D 뽑히고 C나 어차피 또 같은 경우로 총 몇 가지 경우로 바뀌게 되겠다? 6가지 경우로 바뀌게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때 이 6가지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A, B나 BA가 같다라는 이 얘기에 주목을 해주면 좋아. 즉 이 N에 A, B 이 2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거 얘기해봐. 자, 2명이 일렬로 나열한 경우 몇 가지야? 2가지였지. 그걸로 나눈다. 자, 밑에 별표 2 곱하기 1. 우리가 보통 2로 외우는데 2 곱하기 1로 외워줘야 돼. 2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가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걸 나눈다라는 거지. 우리가 1000m를 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1000으로 나서 1로 만들었지. 그래서 5000m를 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1000을 나눠서 5km라 얘기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격이 똑같은 임원 2명만 뽑으라고 얘기를 하면 A, B나 BA나 같아. 즉 2명이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로 나눠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3명을 뽑을 때 때문에 그래. 자, 얘가 좀 예를 들어줄게. 자, 4명이 있다. 자, A, B, C, D 4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4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3명을 뽑으라고 하면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런데 이 3명 뽑힌 ABC나 ACB나 BAC나 그 다음에 BCA나 CAB나 CBA나 이 6가지 경우들이 어차피 ABC 뽑히는 걸로 똑같은 거 맞니? 어차피 ABC 뽑힌 건 똑같잖아.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뽑히는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결국 뽑히는 경우는 몇 가지일 거다? 4가지일 거다라고 할 수 있지.
4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겠다라는 건 4명 A가 A, B, C, D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A 빼고 다 뽑혔다. B 빼고 다 했다. C 빼고 다 했다. D 빼고 다 했다 같이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4가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이렇게 4가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됐나요? 그래서 3명을 뽑을 땐 3명을 1로 나열하는 경우 뭘로 나눴다? 3으로 안 나눴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3명이 1열로 나열되는 경우로 나눴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보통 6으로 나눈다고 해. 됐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자, 8-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정윤이가 교내 체육대회 축구, 농구, 배구, 야구 4개 중에서 두 종목을 참가하려고 한다. 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거 얘네가 참가 신청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니 안 하니?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 뽑는 4 곱하기 3에서 이 2명이 1열로 나열되는 경우로 나눠주자. 정답은 얼마다? 6이다. 됐나요?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뭐 이거 정도만 좀 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너희가 좀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뒤로 가서 이것 좀 해주고 갈게. 필수 예제 13번과 15번 이거 2개 좀 해주고 가고 싶은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에 대한 거와 색칠하기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됐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 얘기 나왔을 때는 우리 기억하자. 여기서 선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선분은 선분 AB나 선분 BA나 어차피 같은 선분인 거 맞니? 그치? 그래서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와 같아서 7 곱하기 6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21이라 얘기해야겠고, 만약 세 점을 이어서 삼각형 만든다라면 삼각형 ABC나 삼각형 CBA나 어차피 같잖아. 뽑히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는 경우로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정리하면 3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필수의 1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를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자, 얘 색칠하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색칠할 때 꼭 기억해 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이웃하는 게 많은 녀석 순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잡는 게 좋아.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이웃한 게 너무 많아서 칠할 때 고민해야 할 녀석이 많다라는 거지. 즉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까다로운 녀석은 봤을 때 A가 B, C, D와 이웃하고 있고, B는 AC와 C는 A, B, D와 D는 ACO.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녀석은 A와 C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A와 C 중에서 A 칠하고 C 칠할 거고 B 칠하고 D 칠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야.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칠하는 거야. 시계 방향이 아니다. 까다로운 순서대로야. 됐지?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색깔이 4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니까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에 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C에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지? 색깔이 3개밖에 안 남았지? 3가지밖에 없겠구나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색깔 하나 또 썼으니까 색은 2개 남았고 2개 중에 하나 B에 칠하고 남은 하나는 D에 칠해서 24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됐나? 자, 하지만 필수 예제 16번 얘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한다? 5개를 칠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 있으나 이웃하는 색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다와 같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알겠지? 자, 이와 같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얘는 색깔 중복 안 하는 거였지만 얘는 빨간색을 2번, 3번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녀석이 누구지? 바로 C였지. C가 4개와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녀석이 바로 A 또는 D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 D 순으로 칠할 거고 그 다음에 뭐 B와 E가 세 번째로 까다로운 녀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보니까 5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하나를 골라서 C에 칠해주게 될 거고 자 남은 색깔 자 A는 중복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웃하는 것만 다른 색깔이면 되니까 빨간색 빼고 다 칠할 수 있겠지. 4가지라고 할 수 있지. D라는 것은 파란색 A와 C의 색깔을 피하기 때문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을 거다. 3가지밖에 없을 거고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B라는 거 칠하려고 봤는데 B는 이웃한 게 A와 C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칠해진 초록색을 또 써도 되지.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A와 C의 색깔만 피한 몇 가지일 거다? 3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E라는 녀석은 이웃하는 게 C와 D니까 C와 D의 색깔인 2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칠할 수 있을 거고요. 따라서 계산하면 20 곱하기 27 정답은 540까지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이와 같이 이웃하는 게 뭐가 들어올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내기 너무나 좋은 문제고 까다로운 녀석을 먼저 잡되 여러 번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 게 좋아. 알겠지? 자,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실력어 문제에서 얘가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얘도 좀 별표 좀 쳐놔요. 자, 얘도 별표 쳐놔야 돼. 왜냐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 얘 역시도 시험에 잘 출제하는 녀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온 녀석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이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세는 거였지. 자, A에서 B로 간다 해서 한 가지 더해서 2가지 더하면 3가지 더하면 3가지 더하면 6가지다라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